이율의 아트적 상담소. 안녕하세요 로율님들, 이율아트 이율입니다. 최근에 댓글 중에 언니는 20대로 돌아간다면 어떤 거를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20대에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만나야 하는 남자와 피해야 하는 남자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그 데이터가 아직 많지 않아서 그걸 선택하는 게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다. 그 이외에 중요한 것들에 시간을 투자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20, 30대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연애 말고도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요소들이 정말 많거든요. 능력도 키워야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고, 재산 관리도 해야 하고, 많아도 관리를 해야 되고 얼마 없어도 관리를 해야 되죠. 여행도 다녀야 하고, 이렇게 황금같이 반짝이는 시기에 괜찮지 않은 남자와 에너지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오늘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과 경험담 이야기해볼게요. 피해야 할 남자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킨십 먼저 하는 남자. 본능이 지배할 확률이 높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을 확률이 높다. 상대에 대해서 정서적, 정신적으로 더 알아야 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고로 쉽게 보고 있다는 것. 아무리 피지컬적인 매력이 앞선다고 하더라도 예의를 지키고 그 본능을 이성으로 누를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의를 지키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어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스킨십 먼저 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만나고 초반에 갑자기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해서 당일에 급하게 약속을 잡지 않아요. 이번 주 무슨 요일 몇 시에 어디서 만나는 거 어때? 이렇게 정성스럽게 약속을 잡게 되거든요. 깊게 알게 될수록 서로의 경험들이 같이 공유될수록 믿음의 골이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뭔가 더 끈끈하고 제대로 된 관계를 맺으려면 스킨십 먼저 하려는 사람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니 내가 너무 좋아서 본능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지. 절대 never. 순서가 그게 먼저 시작이 되면은 그 이후에 넘어야 할 산들이 되게 많아져요. 즉흥적으로 시작된 관계는 즉흥적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더 알아가고 싶은 생각이 덜 듭니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스포일러를 알아버린 느낌? 그러니까 스킨십을 먼저 하는 남자는 분명히 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인과관계에 개념이 없는 사람, 대화가 통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회피형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떠한 경험이나 사건들에서 원인과 결과를 유추해낼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정 싸움으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매번 기준이 바뀌어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인과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객관화를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토대이기도 한데요. 인과관계를 잘 유추해내고 그에 대한 객관화가 가능한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관계 형성 과정이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자, 말이 너무 어려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과관계의 개념이 없는 사람은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스스로 어떤 부분에 내가 화가 났는지,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해하는 과정도 불필요한 시간이 더 들고요. 화해를 한다고 해도 같은 불화를 반복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화가 나. 내가 화가 풀릴 때까지 나는 그냥 동굴 안에 들어가 있겠어. 아무리 왜 화가 난 거야? 내가 어떤 걸 잘못한 거야? 얘기를 해줘. 그럼 내가 다음부터 고치도록 할게. 이렇게 말을 해도 다음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 나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나 지금 화가 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너와는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너 옆을 쌩 지나쳐 갈 거야.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할 거란 거지. 내가 일주일 동안 스스로 화가 풀릴 때까지 나한테 말 걸지 마. 이런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는 상대방과 대화할 때도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거나 대화의 주제에 벗어나는 엉뚱한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또 이런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약간 떨어지면 자기 중심적인 확률이 높아요.
높아요. 고집이 세다 또는 4차원이다. 감정적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된다.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남녀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마초적인 남성성에 빠져있는 남자. 자, 마초라는 단어의 어학적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남자다움을 지나치게 과시하거나 우월하게 여기는 남자. 지나치게 과시하거나 지나치게 우월하게 생각한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이 되게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이 사람이 어쩌다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게 됐을까를 잘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의 가정 환경이 보일 수 있는데요. 보통 이 분의 아버님께서 가부장적이실 확률이 높습니다. 자, 가부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말이 곧 법이다. 우리 집에서 나를 거스르면 혼나? 어디 여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나? 자, 어때요? 이것이 과연 정말 진정한 남자다움인가?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불통이죠. 자, 중2병 걸린 사람이 몸만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없는 다른 무리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해서 낮춰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남자다움이 뭔지 몰라서 남자다운 척을 하기 때문이에요. 겉모습에 홀려서 너무 남자답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금방 들통납니다. 그 안에는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15살의 남자아이가 있거든요. 자, 이런 남자를 만나고 있다면 결혼 생각은 하지 마세요. 비관적인 가치관. 자, 사회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비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숨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드러날 수 있어요. 보통 비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나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운이 좋았네. 원래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는데 라고 합니다. 나는 이런 꿈이 있어서 노력하려고 해 라고 얘기하면 그거 어차피 안 돼. 불필요한 에너지 쓰지 마 라고 합니다. 와, 지금 우리 이렇게 열심히 잘하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표치보다 더 잘 될 수도 있겠다. 더 높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에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김칫국 마시지 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너에게. 자신이 살아온 삶의 과정에서 성공한 경험이 아주 적거나 실패를 많이 했거나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행동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혹은 게으를 확률이 높습니다. 성공을 한다고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아주 크게 성공하기는 좀 어려운 사람이에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노력을 폄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신은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겁이 나고 자신은 성공한 경험이 없어서 시도조차 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보다 잘 되는 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비슷하길 혹은 자신보다 못나길 바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면 같이 침몰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런 생각을 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너 잘 됐으니까 한턱 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너가 성공한 몫을 나에게 나눠라. 나는 노력하지 않고 너의 성공의 일부분이라도 좀 내가 가져와야겠다 라는 마인드입니다. 그래야 배가 덜 아플 것 같다 라는 생각인 거죠. 너무 뭐라 그래요? 제가 어떤 토크 프로그램을 봤는데 뜬뜬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 블랙핑크 제니님이 출연을 하셨는데 그 블랙핑크 제니님의 친한 친구분들은 다 일반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MC 중에 한 분이 그러면 그 친구들을 만날 때 제니님이 거의 다 밥을 사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제니님이 대답을 했는데요. 아니요, 각자 내요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친구들과 건강한 우정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됐을 때 한턱 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한 번 더 다시 생각해봐라. 20, 30대에는 새로운 도전과 많은 시도와 노력을 해야 하는 시기잖아요. 이 시기에 특히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40대를 맞이할 수 없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서로 좋은 에너지를 줘야겠죠? 무조건 나에게 맞춰주기만 하는 사람. 언니 이거 괜찮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20대 때는 나에게 완전히 맞춰주고 내가 말만 하면 그래 그거 하자. 그래 너가 좋아하는 거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다 좋아.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내 마음도 더 편하고요. 하지만 경험이 쌓이고 주변에 친구들이 경험하는 것을 이렇게 보아하니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을 확률이 높다. 무조건 맞춰주는 것과 잘 맞는 것은 다릅니다. 이러다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생판 다른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순간에. 건강하게 자신의 의견도 이야기하고 자신과의 의견이 다를 때 그래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럼 이건 어떨까? 라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나의 이야기에 동조를 하고 맞장구를 주로 쳐주고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의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주기만 하는 사람을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배려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다 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경우들을 보면 사실은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어휘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일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의견을 좀 조리 있게 말하는 게 힘든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상대방이 알아듣기 편하게 잘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이 아니고 나에게 동조를 뼛속 깊은 곳까지 하진 않았는데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순간을 잘 넘기려고 그냥 동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원인과 결과에 대한 도출이 엉뚱하고 모순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 상당히 이기적인 결론을 내리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3달 동안 우리가 해봤던 대화는 뭐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죠. 더욱 디테일하고 재미있는 대화가 가능한 남자를 만나야 합니다. 무조건 동조만 하는 남자, 내 말에 무조건 수긍해주는 남자, 제대로 된 대화가 잘 되지 않는 남자는 결국에는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 사이가. 25세 이상인데도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직접 경제활동을 하던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고 있던 자신의 재산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규모 안에서 스스로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경제적인 독립이 되어 있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어떤 부분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30대가 되었다면 더욱더 이 경제적인 독립이 아주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3자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내가 모르고 만났어.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됐어. 그러면 나의 재산까지 이 사람을 휘두르는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만나고 뭔가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만나다 보면은 알게 돼요. 뭔가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에 우리 부모님이 부르셨어.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랬어. 우리 부모님이 지금 저녁 먹으라고 오라고 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옳고 그름, 도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 자, 이 부분은 공중도덕을 지키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노상방뇨를 한다든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든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분에 대한 태도를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되게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거기서 서빙하시는 분께 되게 젠틀하게 상대하시는 분이 갑자기 이렇게 백반집이나 국수집에 가서는 거기에 있는 직원에게 함부로 대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장소나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이 대처하는 게 달라지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행동들이 우리가 편해지면 우리한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100%라고 봐요. 게다가 결혼해서 관계가 편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보이면 결혼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피해야 할 남자 마지막. 들킬 것이 뻔한 사소한 장 거짓말을 하는 사람. 자, 어차피 우리가 큰 거짓말이 들통난 사람은 누가 보기에도 이상해서 잘 안 만납니다. 그렇지만 사소한 거짓말은 뽀잉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지? 요 정도 반응. 저런 걸 왜 거짓말했지? 굳이?
장난인가? 유머인가? 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그 취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마치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거나, 대화 도중에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부풀려서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한다거나, 반대로 자기가 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사소한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런 거짓말들이 들통이 나도 그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증상을 허언증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말로는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어디에서 많이 봤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파일러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입니다. 아주 자주 언급되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사소한 거짓말을 자주 하는 친구는 그냥 친구로도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자, 드디어 긍정적인 상황, 우리가 만나야 되는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외모가 내 스타일. 자, 이거는 그냥 예선전 통과잖아요. 그쵸? 정말 객관적으로 잘생겨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스타일의 외모여야 한다. 너무 당연한 거라서 빨리 넘어갈게요. 잔바리 같은 대화, 가벼운 대화, 유머 코드가 잘 맞고 중요한 대화도 잘 되는 사람.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해서 더 좋은 결과까지 함께 도출해낼 수 있는 사람. 진정한 대화가 통하는 사람. 보통 우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때 우스갯소리나 시시콜콜한 일상 대화, 그리고 유머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긍정적인 시간만 보내는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서 중요한 대화는 종종 건너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굳이 이런 걸 말해야 할까?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혹은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수용하기 싫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기본이니까 맞춰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대화들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진실되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요. 그리고 함께 얘기한 대화의 결론을 그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 결론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또 생각보다 드물 수 있거든요. 요거까지 되는 사람을 만나는 거는 정말 큰 행운입니다. 진짜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보통 대다수의 경우는 행동할 때가 되면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무리 대화를 하고 같이 결론을 내렸어도 결국 행동할 때 되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자신이 편하려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유머 코드를 넘어서 중요한 대화가 잘 된다는 것은 가치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결론을 추론해내는 스타일이 맞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났다면 우리 같이 외쳐봅시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 살다 보면 내 주변의 지인이나 내 가까운 친구나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이 나보다 잘 되는 경우들을 종종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긍정적인 사람은 시기 질투를 하지 않아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고 미워하는 마음. 왜 미워해? 남이 잘 돼서? 잘 됐는데 왜 미워하죠? 나랑은 상관이 없는데요. 질투.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고 함. 왜 그런데 에너지를 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오히려 그 사람이 성공한 원인과 과정을 분석하고 나도 나의 일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노력하고 분석한다면 저렇게 성공을 할 수가 있을까? 아니면 저보다 더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시기 질투가 많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나도 잘 될 거거든요. 네가 먼저 잘 됐구나. 축하한다. 이게 되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우울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과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삶이 질적으로 아주 많이 다릅니다. 게다가 몇 년 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보통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과 만남을 가지거나 결혼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내 남자친구나 내 남편과 함께 있을 때 세상을 살아가는 에너지를 정말 많이 얻어.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집에 딱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내가 싹 치유가 되는 느낌이야. 왜냐면 우리 남편과 대화를 하면 내가 밖에서 힘들었던 것들이 다 풀리거든. 함께하고 있는 순간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느낌, 그리고 편안한 느낌. 이성적인 사람. 본능을 이성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아주 중요하다. 기승전결을 즐길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는 사람. 감정적이거나 즉흥적이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은 중독에 대한 이슈들이 화제라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자기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수양이 되어 있는 사람. 차분하고 때 활달하고의 영역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다 차분하고 감정적
이성적인 사람은 활달하다 이렇지는 않아요. 조절의 영역인 거죠. 성욕, 식욕을 상황에 따라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성욕을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식욕은 되게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3번 정도 만난다 하면은 각기 다른 스타일의 레스토랑에서 만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행동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제 경험담 하나를 좀 풀어볼까요? 정말 옛날이네요. 제 지인 소개로 소개팅을 했는데요. 너무나 조건이 괜찮으신 분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의 상징인 그 곳에 살고 계셨고요. 학벌도 스카이 중에 하나였고요. 직업도 아버지가 하는 아주 큰 기업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경영 수업을 하고 있는, 그래서 한 자리를 맡아서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처음에 딱 만난 날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각자 시켰습니다. 각자의 스테이크를 나이프와 포크로 이제 이렇게 잘라서 먹으면서 매끄러운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이분이 대화의 문장이 끝나갈 때쯤에 이상하게 자꾸 제 스테이크를 이렇게 노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것처럼 정말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제 스테이크를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내가 잘못 본 건가? 그냥 그 대화를 하다가 눈 둘 데가 없어서 쳐다본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가 시킨 그 양갈비를 거의 다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화를 할 때 먹는 스피드도 어느 정도 같이 좀 맞춰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도 스피드를 내서 좀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상이 되세요? 여러분들? 너무 웃긴 것 같은데 지금 제 얘기가요. 그랬더니 조금 더 따가운 시선,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면서 제 스테이크를 막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스테이크를 보는 건가? 또 다시 이렇게 딱 제대로 쳐다보면 또 안 본 척을 해요.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몇 번 그게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테이크 양이 한 번 썰어서 이렇게 먹으면 2개만 덩어리가 남아있는 그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프로 스테이크를 이렇게 자르고 있는데 다 잘리지도 않은 순간 있잖아요. 마지막 그 나이프질을 딱 해야 잘리는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에 정말 스피드하게 그분의 포크가 이렇게 확 들어와서 제 남아있는 스테이크 한 조각을 딱 가져가서 확 먹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의도했던 바를 이루었다 하는 되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정말 그 표정이 너무 뭐랄까 탐욕스러워 보였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상당히 불쾌하고 당황했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죠? 그 날쌘 동작은?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양갈비를 시켰는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맛이 없어서 그쪽 스테이크가 맛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앞뒤도 맞지 않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양갈비도 맛있어 보였어요. 그냥 너무 맛있어서 빨리 먹고 배가 차지 않아서 제 스테이크까지 노린 것으로 보였거든요. 대화를 마무리하고 각자의 집으로 각자 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분의 차가 앞에서 가고 있었고요. 저는 바로 뒤에서 가고 있었어요. 마침 빨간불이 딱 돼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한 1분 정도 빨간불이었거든요. 그리고 초록색 불이 탁 켜지면서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출발을 하질 않는 거예요. 신호가 바뀌었는지 아직 잘 확인하지 못했나 보다. 뭐 핸드폰을 보고 있나?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확인하고 출발하겠지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기다리기엔 좀 너무 오래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 뒤에 있는 차들이 클러션을 빵빵빵 이렇게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에 차도 누르고 뒤에 차도 누르고 뒤에서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 저분이 출발을 하실 텐데 아직도 출발하지 않고 있길래 저도 클락션을 눌렀어요. 클락션을 길게 누르는데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혹시 건강상의 이유로 응급 상황인가? 라는 생각을 딱 하던 차에 제 뒤에 있던 차가 이렇게 옆 차선으로 와서 그분의 차 옆에 대고 창문을 내리고 뭐라고 막 말을 하면서 막 클락션을 진짜 크게 계속 울렸는데도 출발을 안 하더라고요. 그 뒤에 있는 차도 와서 클락션을 울리니까 그제서야 자다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너무 깊이 잠이 드신 거죠. 그 이후로 계속 연락이 좀 왔는데 만나기가 꺼려지더라고요. 식욕과 초저녁 수면욕을 감당하지 못하셨던 분, 어린 나이에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오셨던데 아직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궁금하진 않아요.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잘 지내고 계시겠죠. 옛날 일이네요. 본능을 자기 이성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몸도 정신도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향이 맞고 취미가 맞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나는 쉬는 날에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에너지를 얻는 이 성향인데 상대방은 쉬는 날에 꼭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되고 조용한 곳에서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 있어야 에너지가 충전이 된다 하는 극 I 성향인 분이 만나면 결국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가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취미가 비슷한 사람이면 너무나 좋습니다. 서로 함께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많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만큼 친밀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요즘은 또 취미도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시대라서 나의 취미를 신나게 같이 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거는 인생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모두가 어떤 남자를 피해야 하지? 어떤 남자를 만나는 게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은 하는데 구체적인 예시나 이런 이야기들이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그닥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제가 첫째고 남동생이 있고 언니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을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 있는 선배나 친한 친구들이 직접 겪는 일들 아니면 후배들이 겪는 일들을 보고 그리고 제가 직접 겪기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는 데이터들이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마쇼프와 제가 상당히 성향이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행복한가를 분석해봤더니 이런 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에 고민을 가지고 계신 로일린들에게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화두를 던지지 않았나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율의 아트적 상담소를 한번 시도해봤고요. 이런 시리즈들 이전에 우리 이율아트에 꽤 있어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더욱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해놓은 영상들이 있거든요. 처음 들어오신 로일린들은 이 영상도 한번 같이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 또 이 영상 댓글에 수다 같이 떨어요.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율아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이율아트